네, 오늘 위중증 환자가 62명이나 늘었습니다. 누적 723명이고요. 사망자는 34명이나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3,65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5,123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일주일 들어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수요일인데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이 있기 전 주말에 비교적 감소폭이 커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많이 나올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최대 정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전망이 틀렸습니다. 틀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고 정점인 지난주 수요일이 4,115명이었는데요.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1,000명 이상이나 돌파했고요. 어제 대비는 어제 하루하고 오늘을 비교하면 무려 2,000명 이상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정폭량이 2,000명 이상이 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향후에는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위중증 환자는 적어도 한 3, 4일 또는 길게는 7일 전에서부터 누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오늘은 62명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역대 최고치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위중증 환자 수 7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오늘 35분이나 애석하게도 나와서 사망자가 3,659명, 그래서 치명률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연령 분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중증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723명, 60대까지 하게 되면은 610명, 그래서 전체 대비 84.37%, 50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676명, 그래서 전체 대비 93.5%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망, 오늘이 34분이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60대 이상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이상에서 34명 전체가 나오면서 모두 10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금 나가는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80세 이상에서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 이상인 분들은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부스터 샷 권고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부스터 샷에 임해달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예, 자, 치명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치명률 변화 추이, 그리고 최근의 치명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치명률은 0.8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2년 동안의 누적 치명률 전체가 0.81%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부터 10일, 오늘부터 20일, 오늘부터 30일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오늘부터 10일 구간인 경우에 10일 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구간에서의 누적 치명률은 1.06%입니다. 1.06. 예. 그다음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0일까지 하면은 0.99%. 예. 그다음에 오늘부터 30일까지 하게 되면은 0.93. 그러니까 30일 기간으로 했을 때 0.93. 20일로 하면 0.99. 그다음에 10일을 하게 되면은 1.06. 확실히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덩달아서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맞지만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보다 사망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로 치명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확실히 상황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신호가 전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위중증 환자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신은 상대적으로 또 지금 접종 현황을 보니까 접종 완료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106만 명 이상이 지금 접종 완료자인데요. 인구 대비 79.9%로 80%를 넘어서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0%를 넘어설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요. 지금 위중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60대 이상의 고령자거든요. 예. 특히 이제 80대 이상은 거의 확진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중증으로 거의 그대로 가고
그중에서는 특히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사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백신을 접종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특히 70대, 80대, 90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하셨더라도 부스터샷을 맞으면 분명히 버티는 힘이 더 세지기 때문에 예. 버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꼭 추가 접종을 맞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 접종은 18만 4천 명이 어제 추가로 접종을 해서 지금 321만 9천여 명인데 이것도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접종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기본 접종,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백신 부작용에 두렵고 백신을 맞고 나서 내가 후유증이 좀 심각해서 나는 추가 접종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백신 이탈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지금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우선 연령별로 좀 나눠서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60대 이상인 분들인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강력히 권고드리고 그럼에도 60대 이상은.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과 그렇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예. 이분들은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익이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부스터샷에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감염을 걱정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훨씬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0대 이하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 심지어는 10대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또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부스터샷도 강력히 권고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0대 이하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나이가 40, 30, 20대 뭐 이러는데 난 비교적 건강하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온전히 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부스터샷을 권고받았을 때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부스터샷을 하시면 좋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전한 백신을 접종하셨는데 연령이 낮으시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나는 뭐 부스터샷 정도는 내가 걱정이 있어서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상황이 중증 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에서만 현재 90%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위중증 환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충청권 역시 병상 가동률이 95%입니다. 현재 병원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전남 같은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거부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서울에서 내가 중환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병원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전남까지 가야 되느냐라는 전남이나 혹은 전북까지 가야 예.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불만 같은 것들도 현장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수도권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중환자를 받아줘야 될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중환자 병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층 감염이 생겨가지고 위중증 환자들이 생기면은 자기 지역에 있는 환자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도권의 상황이 빠른 시간 안에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중환자로 분류가 되어 놓고서도 응급실 같은 곳에서 2, 3일 정도 대기하면서 빈자리가 날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빈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빈자리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두 가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상을 기다리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이분들이 중환자 병상이나 혹은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으면 응급실로 올 응급 환자들, 그러니까 비코로나 응급 환자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코로나 환자가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케어를 받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케어를 받아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여다보면 초과 사망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강 기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는 이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응급 환자인데 중환자실을 사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이미 중환자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코로나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점유하게 되면은
비코로나 환자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중환자실이 코로나 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비코로나 환자는 일단 이 중환자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일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벌어지면서 이런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할 때도 이미 코로나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은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코로나 환자로서 중환자인 이런 분들의 초과 사망,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사망이 안 될 분들이 초과 사망에 상당히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상급 종합병원 원장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다시 중환자 병실을 늘리는 거하고 또 컨테이너형 어떤 박스 형태로 한 그런 임시 중환자 병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빨리 손질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 이런 거를 당국이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서둘러서 준비가 되어야 아마 이런 초과 사망과 그다음에 코로나 중환자의 사망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눈여겨본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0세에서 9세 이하 사망자 1명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는데요. 이제 예상대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 아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20일부터 열이나 인후통 같은 증상이 있었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기저질환이 있었으니까 이제 원체 면역계가 약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보호자나 혹은 그 아이를 담당하는 주치의가 통상적인 계절 감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 같은 걸 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시간을 한 열흘 정도 보내다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왔는데 응급실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 전에 병력을 보니까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사후에 검사를 해봤더니 확진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케이스고요. 실제로 이 0세부터 9세까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고 싶어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위중증 환자 중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는 0세부터 9세까지가 1명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위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0세에서 9세까지는 접종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백신이 없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길을 좀 열어주는 건 어떨까요? 기저질환이 있는 0세에서 9세에게는 뭐 용량을 좀 조절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없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치료제나 백신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른을 100만큼 쓰고 예. 어린아이가 몸무게가 작으니까 그거에 뭐 10분의 1을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임상이 안 약이라고 됐기 하는 거는. 때문에. 예, 약이나 백신은 무조건 임상을 통해서 효과와 안전성이 그 용량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세부터 9세까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연령대에는 백신을 접종할 백신이 일단 대상 백신도 없거니와 백신을 만일에 맞추려고 하면은 완전히 임상 시험을 설계를 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참 걸리는 일이기 예.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쓸 수 있는 백신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그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을 맞아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제안이나 공고를 드리자면은요. 일단 12세, 17세 중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비만이라던가 당뇨라던가 뭐 심혈관 질환이라던가 이런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꼭 백신을 접종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거 뭐 설대우 교수님이나 저나 계속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의 이익이 백신이 주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하라고 권했지 않습니까? 꼭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0세부터 9세까지 중에서 아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무조건 백신을 접종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무조건 접종을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더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0세, 9세 아이 같은 경우에도 가족 간 전파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파가 된 거잖아요.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을 텐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